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51%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되었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는 개돼지다라는 다소 불편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8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특히 최근에 민주당 탈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과 저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현재 모습인 거죠.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안전봉입니다. 안전봉. 안전봉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안전하게 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 도구이죠. 이 도구가 광화문에서 저희가 집회를 진행할 때 이 도구를 쓰는데요. 이 도구의 이름은 계몽봉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계몽봉이라고 부르냐면,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요. 그쵸? 근데 충격을 받지만 충격적인 일이 뭔가 우리한테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 국민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분노를 했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상계엄이,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한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계엄령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안 다쳤고 아무도 뭔가 불법적으로 뭔가 체포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거는, 그러니까 얻을 건 거의 없고 잃을 것만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도대체 이런 걸 왜 하셨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라든지 하나하나 주는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엄령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민주당에서 29번의 줄탄핵을 하고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팔다리를 묶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그 활동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성과를 내는 그 무언가는 다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이 반국가 세력이 되어버린 이 민주당의 실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정말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이런 노력을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이 계엄령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 제가 댓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업무 때문에 현재 이제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집회 관련 50% 이상 시청했습니다. 제 채널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얘기고요. 나름의 가치관이 있어 개돼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개돼지가 되어 있는 듯하여 부끄럽네요. 아직 다른 건 모르겠으나 좌파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탕 발림이 심한 것 같고, 우파는 저처럼 설득력이 약해서 안타깝다는 생각. 우선은 다 떠나서 이재명은 아닌 듯하여 우파를 지지합니다. 필리핀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나름 우파를 지지할 수 있게 움직여 보려 합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그동안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분이 그전에는 특정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중도 입장에서 어느 쪽에 내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막 관심 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 삶을 잘 꾸리고 살아왔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위기 상황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왜 그렇게 추운데 길바닥에 나가서 미친 듯이 대통령을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에 무효라는 이런 이 외침을, 자신의 목소리를 꺼내면서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내가 막상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유를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잘 살아왔지만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던 내 과거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돼지가 되어 있는 듯하여 부끄럽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이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면 일단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 국민이 왜 개돼지야? 근데 개돼지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의 속성을 보면요.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 외에는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자고 싸고 아니면 동물적으로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거, 이런 거, 이 본능, 동물로서의 본능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특히나 자신의 이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 중에서 국가가 위기가 처했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위기 상황인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가 생각해 볼게. 여러분, 나중에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없고, 한마디로 우리 회사가 망하거나 내 월급이 뭐 깎인 건 아니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관심 갖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저는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돼지랑 다르지 않잖아요. 개돼지처럼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고 내 삶을 제외하고 타인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저는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인데요. 호주에 사는 70대 잠시 귀국하여 시청 앞을 거쳐 광화문을 지나는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과연 이 많은 분들이 엄동설 안에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왔을까 생각하니 나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작은 실천이지만 Stop the Steal 책이나마 여러 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숙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분은 호주에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분이 호주에 거주를 하시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슈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Stop the Steal은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현재 호주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추운 한겨울에 뛰어나와서 저렇게까지 분노하며 목소리를 내나? 합리적인 의문이라는 걸 가져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가장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직까지 내던질 리스크를 지면서 밝히고자 했던 이 진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Stop the Steal이라는 그 책의 판매 부수, 어떤 우리나라에서 주요 메이저 서점에서 1위를 계속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정치 분야의 책이 1위를 차지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Stop the Steal이 지난 1월 25일에 예약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 교보문고에서 계속해서 1위고요. 지금 예스24에서도 1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게 이득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여기에 내가 힘을 보태야겠다. 그래서 책이라도 몇 권 나는 사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Stop the Steal을요, 1월 25일부터 진짜 열심히 팔았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제 책도 그렇게 안 팔아봤어요. 근데 Stop the Steal을 제가 얼마나 대놓고 드러내놓고 팔았는지, 그리고 Stop the Steal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제가 정말 목숨 걸고 팔았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싸우는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의도를 보셨다는 거. 이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자, 다음은 이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뉴욕의 교민입니다. 제 주위에 전라도 분들도 많이 개몽되어 가시는 거 보고 정말 윤 대통령님이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고국이 잘 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에 거주하시는 전라도 출신 분들, 사실 우리가 지역색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전라도는 투표만 했다면 거의 민주당 밭이잖아. 이건 팩트니까. 근데 전라도의 분들마저도, 해외에 거주하시는 전라도 분들마저도, 이분들마저도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나라 밖에서 보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해외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하구나, 우리가 뭔가 해야겠구나라고 느끼는데,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그분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보수야, 나는 우파야, 근데 나는 샤이야. 좌파에는요, 샤이 좌파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파에는 샤이 보수, 샤이 우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연애를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연애 관계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관계가 떳떳하지 않아. 한마디로 내가 남의 유부남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랑 만나는 걸 내가 떳떳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나요? 말을 못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랑 내가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는 건 자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존재는 내가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우파고 나는 보수라고 본인이 주장은 하지만 보수고 우파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는 거에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인 게 부끄러우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믿는 게 부끄럽지 않으면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애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이 남자랑 연애하는데 이 남자가 내 존재를 감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비밀 여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비밀 여친인 이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빡치는 댓글 하나를 캡처해 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들은 뭘 믿고 저리 당당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자기들이 틀리고 옳지 않은 걸 믿고 있는데 그걸 주장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야. 막 자기들이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니까 이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 아, 뭐야, 저 새끼들 말하는 내용은 이상한데 너무 당당한 걸 보니까 쟤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에 대해서도요, 내란죄라고 처음에 주장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내란죄를 뺐어요. 왜? 입증할 자신이 없거든. 그리고 그걸 입증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얘네들은 빨리 해치우고 싶거든. 왜? 뒤에 다른 플랜이 준비되어 있거든.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민주당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게 신기할 정도래요. 여기서 자기도 열이 받은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도 보수를 지지하는 샤이 50입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샤이 50? 오케이. 집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니, 나가면 되잖아. 왜 못 나가? 누가 못 나가게 하는데? 나가면 되잖아. 여기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집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튜브로 열렬히 응원하는 게 더 편하고. 자,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자기가 샤이 보수인데 내가 안 나가는 건요, 한마디로 지 몸뚱이가 편하려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샤이에서 안 나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기회주의자고 내가 편한 게 존나 우선인 사람이다. 나는 존나 이기적인 존재다.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샤이 보수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열렬히 유튜브로 응원하는 게 더 편하고 댓글로 지지하는 게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누군가는 대통령직을 걸고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 차강석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사이다의 김치한 그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자기 자영업자 문도 닫고 나와서 뛰쳐나와서,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신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지금 광장에 나와서 각자 사정은 다 있어요. 근데 각자 사정은 다 있지만 내 사정을 우선하지 않고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과 대통령을 구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내 이득에 대한 손실을 기꺼이 테이크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어떤 내가 믿는 가치를 따르는,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회주의자고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마치 나는 샤이에서 못 나간다, 뭐가 샤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아, 내가 이 남자랑 연애하는데 나의 존재를 감춰. 그럼 여러분, 이 새끼랑 계속 만나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당장 그만둬야지. 근데 그런 짓을 지금 자기는 자기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간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샤이하다가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걸 간을 보고 기회주의자처럼 이쪽 편에 저쪽 편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의 가치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한테, 외국인 분한테 질문 받은 건데, 한국 국적에 대해서 너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저도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얼마의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그 사람한테 팔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거래가 가능하다면. 근데 사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 분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국적이 1 밀리언.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 이상의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되게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심지어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누군가는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사는 누군가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 여기다가 투자 이민 같은 걸 올 거야? 그러면 너희 나라에 국민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억 정도가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정도의 가치를 너희 나라는 제공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이 어떤 권리를 그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국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뭐 불평이라든지 사실 이런 걸 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광장에서 만났던 이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광장에서 만나면 제가 좀 특이한 분들은 인터뷰 요청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터뷰는 좀 곤란한데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 분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헌재 앞에 나갔을 때 외국인 분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의자를 놔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진행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쭉 놓고 집회가 끝나면 의자 싹 치우고 바닥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처럼 보이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분한테 가서 이제 말을 걸었냐면 만약에 외국인이 왔으면 뭐 촬영하러 왔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 서서 한참 이제 계시더니 집회가 끝났는데 의자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의자를 정리한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우선 인터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되셨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제 외모는 외국인이 맞아요. 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한국의 국적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의 이제 영국 출신의 교수님이었어요. 본인의 국가에서도 대한민국과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뭔가 혼란을 주고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발전에 방해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하고 이제 영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좀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분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대한민국을 나와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와서 사실은 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게 외모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처럼 보이다 보니까 누가 또 그거를 신고했나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뭔가 조사를 받거나 이런 사실은 또 그런 경험까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을 때 또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하니까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는 건 사실은 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군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누군가는요, 이 나라가 그렇게까지 소중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날 때부터 편하게 이 권리를 누린 자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이 혜택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가 치밀고 또 한 분들은 포르투갈에서 오신 부부였어요. 이제 두 분이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이고 사실 외국에서 온 걸 제가 알고 인터뷰 요청을 한 건 아니었는데 포르투갈에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민을 가신 거죠. 근데 원래 설날쯤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셨대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보니까 이 도저히 내가 가서 내가 뭐라도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티켓을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국가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이 비행기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경유해서 오는 그 비행기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위기를 막상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구나라고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말 큰일이다라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 현재 본인을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가서 힘을 싣고 목소리를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왜 인터뷰를 안 하셨냐면 주변에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으셨대요. 지금 우선 입국하자마자 이제 헌법재판소 앞으로 먼저 나와서 여기 나와서 내가 일단 목소리 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먼저 오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직 아무도 알리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는 좀 곤란하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도 법안이 몇 개씩 쏟아지는지 아세요? 요즘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드러난 부정선거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선거라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선관위 측에서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표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민주당의 폭주와 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쏟아내는데,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에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거나, 진짜 이 쏟아내는 법안들이 너무 기도 안 차서 이 기도 안 찹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25만 원 포퓰리즘, 이 대국민 포퓰리즘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25만 원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돌리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우리가 충당해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25만 원 포퓰리즘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남겨주는구나. 이 대책 없는 대국민 포퓰리즘이 결국은 청년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겨질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친중 정책을 굉장히 고수하려고 하죠. 지난번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썼던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저는 3개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무속인에 빠졌다.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리려는 그런 시도. 자, 여러분 이 2가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무속인과 참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중국과 북한을 배제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중국과 북한과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중국과 북한을 배제하고 이제 미국과 친한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탄핵소추안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사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런 키워드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만들었던 프레임과 똑같은 프레임을 또 쓰려고 하는구나.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딱 2가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대책 없는 포퓰리즘의 결과로 우리는 베네수엘라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홍콩의 중국화라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홍콩의 중국화가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 우리의 참담한 미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어딨어, 간첩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웬 말이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진하다 못해 답답한 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부의 마스터키라는 책이고요. 넷록이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를 모른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영역에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사기를 우리가 왜 당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는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를 모르는 영역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속아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도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며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말로 완전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현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걸고 참여한 일에서 배운 것만이 유전자의 각인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2025년 대한민국을 겪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광화문 광장 현장에 나가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과 그 경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미래는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다. 하나의 생물이 멸종할 수 있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실제적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는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계엄령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고, 그 위기 상황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위험을 가한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심지어 51%의 지지율을 차지하는 이 놀랍고 이상한 현상.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일의 의문도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인 사고라는 걸 할 수 없는 개돼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